일단 네. 차트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지금 포인트가 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 나왔어요, 사실. 아, 네. 지금 아니에요, 매매는. 자, 이제 포인트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네. 이거 한번 좀 집중을 해볼게요. 해당 구간이 어떤 구간이죠, 마스님? 지금 저항이 하나 드러났는데, 네.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이 돌파가 드러났을 때 달러 못 막습니다, 이제. 자, 여기 포인트예요. 자, 지금 여기 부분을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 자리. 보이시죠? 네. 이거 밀리면요. 원에 갑니다, 이제. 몇 포인트죠? 지금 포인트 고점에 대한 달러 지수입니다, 여러분. 아, 달러 네. 지수. 여러분, 달러 지수예요. 자, 포인트만 보게 된다면은 자, 93.30에 지금 저항을 버티고 있는데, 근데 우리 이제 미국 중앙은행하고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어떤 시황도 같이 체크하면서 이 차트를 한번 봐보죠. 그죠? 좋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ECB 교육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달러가 왜 강세가 나올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달러가 앞으로 향후 올해 하반기예요. 하반기. 지금도 하반기죠. 하반기. 3분기, 4분기에 달러가 강세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추천드린다면 유로가 되겠죠. 올해 말은. 하반기. 유로요. 네. 하반기 때는 유로 매도가 가능성이 진짜 높아요. 왜냐면 달러랑 반대되는 흐름을 그죠. 보이니까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달러와 유로에 대한 흐름은 중앙은행이 결정합니다. 네. 자, 일전에 테이퍼링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몇 개월 동안 계속 많이 꺼냈는데 이게 테이퍼링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미국 테이퍼링, 여기는 유럽 테이퍼링. 결국은 달러는 미국과 유럽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비교 성향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잡힌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2014년도에 미국 쪽에서 테이퍼링을 진행했습니다. 자, 테이퍼링이 뭐예요? 채권 매입 축소인데 채권 매입을 축소한다는 건 뭐냐?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앞으로 덜 찍어내겠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달러를 쉽게 이야기하면 채권 매입하는 규모가 1200억 달러잖아요. 원화로 따졌을 때 거의 이제 130조 규모를 매달 달러를 찍어내는 거예요. 중앙은행은. 미국이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130조 규모를 계속 찍어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매달. 자, 근데 출구 전략 테이퍼링을 하겠습니다 라고 딱 했을 때 130조에서 110조 달러로 줄어들어요. 그럼 시장이 뭐예요? 공급량이 줄어든다, 달러가. 이렇게 판단 드는 거예요. 자, 달러가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네. 상승으로 들어가겠죠. 이게 2013년도, 14년도 일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 반대로 2017년도엔 유럽이 테이퍼링을 진행하네? 그럼 유로가 오르겠죠, 그때는. 그렇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코로나19 발생하면서 유럽과 미국이 동시에 양적 완화를 펼치기 시작을 하죠. 네. 상황이. 근데 양적 완화는 같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상황은 다르다 이거예요. 네. 정확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PPT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나라 다 양적 완화를 하고 있지만 조금씩 다른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ECB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당연히 기준금리는 동결하는 거고 너무 네. 당연한 거예요. 네. 이거는 뭐 거의 이제 번외였죠. 인플레 목표치 수정이 일어났어요. 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가 목표에 대한 수정이 좀 들어갔다. 물가 목표에 대한 수정이. 그렇네요. 자, 한번 여러분 시청자분들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네. 물가 목표에 대한 수정이 들어갔다는 건 어떤 해석일까?
이게 왜냐면은 하나 힌트가 있죠. 작년에 미국이 했었잖아요.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네.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돈을 더 풀어야 되는데 물가는 오르고 있어. 그렇죠. 그럼 뭐 목표를 수정해야지. 왜냐? 나는 돈을 더 풀 거니까. 네. 이거예요. 아, 시기를 좀 늦추겠다. 그냥 양적 완화는 더 네. 지속해야 된다는 강경한 정책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돈을 푸는 거를 줄일 수는 없어. 우리 유럽은. 우리는 지금 독일도 안 좋아요. 네. 상황이.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국채 금리가 그만큼 안 좋은 건데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는 거는 ECB는 앞으로 돈을 푼다는 개념. 미국은 이제 돈을 덜 풀겠다는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고. 네. 그죠?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에 대한 긴축 정책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오늘 통화 정책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미비합니다. 왜냐? 너무 뻔한 얘기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니까. 유럽은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자, 그러면은 유로 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로 물가가 최근 2%대를 도달을 했어요. 자, 목표치를 좀 더 올리자. 우리 하단 레벨링이었는데 지금 도달했으니까 상단으로 좀 올릴게. 왜? 우린 앞으로 돈을 더 풀 거니까. 우린 더 양적 완화를 진행할 거니까. 미국보다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작년에 이제 DLS 사태라고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로 갔었잖아요. 네.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독일이 사실 이제 유럽의 이거예요, 여러분들. 유일하게 이제 해외 이제 수출 비중에서 이제 흑자 규제를 가지는 나라가 독일이었는데 독일이 정말 이겁니다. 근데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가 마이너스 갔다는 건 뭐냐면은 독일 국채를 시장이 안 좋으니까 독일 국채를 사들이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요? ECB가 사겠죠. 그죠? 네. ECB가. 워낙 수요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ECB가 사들이고 있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붙어버리니까 독일 국채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진단을 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정확한 기준만 내리면 돼요. 지금 상황입니다. 자, 미국과 유럽이에요. 그게 달러에 대한 방향을 가릅니다. 두 통화 정책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미국은 뭐예요? 야, 우리 이제 나가자. 돈 그만 풀자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되는 시장 상황이고. 네. 유럽은 아직은 우리는 더 풀어야 돼. 정확하게 비교가 되죠. 표정으로서도 볼 수 있네요. 표정은 항상 심각하더라고요, 둘 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달러에 대한 방향성이 앞으로 올해 하반기 어떻게 잡힐까? 네. 그러면은 미국에 대한 통화 정책만 보게 된다면은 유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상반된 입장인 거죠. 달러는 공급량을 축소할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유럽은 내년까지 이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 확고해 보여요. 그럼 올해 하반기 달러는 강세를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 달러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네. 네. 일단 유럽과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고 그죠. 있어서 그러면은 유로에 대한 매도 대응이 오히려 수익성을 좀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나은 거죠. 네, 네, 나은 그렇네요. 거죠. 지금 내용 한번 보면은 자, 영국 중앙은행이 유럽 중앙은행보다 먼저 통화 긴축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파운드가 유로에 대한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보인다고 전망했다. 맞는 소리죠, 이것도.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은 영국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네. 우리 미국으로 한번 바꿔보자고. 단어를. 미국이 유럽 중앙은행보다 먼저 통화 정책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네. 달러가 유로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죠. 그렇네요. 그죠? 네. 오늘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바꿔서 한번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그러면 달러는 앞으로 강세장이 드러날 수 있는 거고 유로화는 이제 매도세의 본격적인 진입 기준이 성립이 되는 거죠. 상황이.
그러면은 과거 우리가 테이퍼링에 대한 전격적인 발표를 했을 때 달러가 원웨이 강세가 1년 동안 나타났고, 그죠? 유럽 쪽에서 테이퍼링을 진행할 때 1년 동안 유로가 원웨이 강세가 나타났고, 지금 미국이 한다네? 유로는 가만히 있고, 그럼 달러에 대한 원웨이 가능성이 시사가 되는 자리죠, 또. 아, 이제 다 모든 게 맞닥뜨리면서 이해가 가는데요. 그죠? 네. 내용 굉장히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달러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차트 분석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지금 달러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기가 막히게도 지금 차트가 기가 막히게도 하단에 3파가 형성이 됐네요. 오, 이게 네. 무슨 뜻이냐? 이 이제 달러가 올라갈 앞으로 일이 이걸 남았다. 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 저점 포인트를. 지지선이 딱 생겼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 방향성이 여러분들 지금 가야 되는 게 어떤 방향성이 놓이냐면은, 자, 한 차례 눌림 조정 이후 강세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미 3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강세를 보일 일만 그렇죠. 남았다. 왜냐하면 통화 정책만 보시더라도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미국과 유럽에 대한 시장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미국은 고용 회복과 어떤 이제 물가 회복으로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 이후 시장에 대한 안정화, GDP에 대한 회복량 이거를 계속 보이고 있지만 유럽은 다르다. 그리고 이제 고용에 대한 수치랑 일부분을 확인을 해야겠지만 통화 정책이라는 게 어떤 예상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거를 크게 틀을 바꾸진 않을 거예요. 어떤 건가요, 그 시나리오가? 우리 어제 얘기했잖아요. 네. 8월 잭슨 홀웨이. 아, 네. 왜냐면은 다 시장이 8월에 할 거야 가능성이 제일 높아라고 보고 있어요. 파월은 아니라고 하지만 네. 끝까지 아니라고요. 끝까지 중앙은 아직 아니야. 근데 다 알고 있어. 너네도 알지? 이런 4월만 건데. 모르는. 네, 왜냐면 발언은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97점 제가 일단 단기 올릴 수 있는 구간대가 이 97, 98 레벨링까지는 네.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데 아, 유로 매도에 대한 이런 장세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축축축축축축 하면 올라가면서. 그죠? 네. 그러면은 시황과 통화 정책으로 봤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자, 우리가 나스닥 5일 이렇게 보지만 5일 이제 여러분들 70 레벨링이라 좀 부담스러워. 나스닥 너무 고점이야. 15,000. 네. 유로가 제일 나아요. 장기 트레이딩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이거 관련해서 제가 무방인데 한 번 더 교육이 들어갈 거예요. 무방이 교육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내일 이제 무방을 통해서 좀 설명드릴 거는 달러에 대한 어떤 변화 가능성 시사 부분,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어제 얘기 드렸던 실질금리에 대한 급등 가능성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실질금리에 대한 변화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의 포인트가 이제 증시에 대한 조정 포인트가 언제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아시겠죠? 네. 또 댓글에서 달러 인덱스 97에서 98까지 가면 증시도 조정법 좀 나오겠네요. 아니, 이런 안 말이 나와요. 있네요. 이거 달러랑 같이 비교하시면 힘들어요. 아, 네. 네,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왜냐면은 달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증시가 지금 영향을 제일 맞는 거는 제가 유동성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실질금리에 대한 포인트를 보지만은 그 계산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명목금리에서 이제 우리가 물가 상승을 빼면 실질금리가 나온다, 그렇죠. 이거고, 네. 이거는 달러는 단순하게 이제 통화 정책하고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단순하게. 별개로 봐야 하는 그죠. 그런 종목. 그러니까 네. 이거는 달러에 대한 변화율은요, 중앙은행이 전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 네. 사실상 증시는 지금 영향 요소가 많은 거죠. 미국 정부에 대한 국채 발행도 껴있고, 그죠? 중앙은행도 껴있고, 다복합적인 영향 요소가 좀 다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변화율로 증시가 어떻게 될 거야, 이거는 판단에 대한 오류가 생깁니다. 그거는 저는 분석은 힘들다고 봐요. 그 부분으로는.
어려운 사실 이제 국면이죠. 사실상 어려운 국면이긴 한데 제가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아까 이제 잠시만요. 화면 좀 내릴게요. 93레벨링에 대한 어떤 이탈이 드러날 시 차트가 이제 도드라지게 딱 나왔으니까 저항력이 네. 여기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원웨이 장세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자,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저항이 이탈될 시 93.165인데 정확히 이게 드러날 시 유로에 대한 본격적인 매도세가 드러날 것이다. 근데 우리 시기상 보면은 이제 8월 잭슨 홀웨이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네요. 야, 이거는 타이밍이 너무 맞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 2017년도에 네. 경험이 베이스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경험이 베이스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는 어떤 트레이딩 원웨이장을 지켜봤었어요. 이거는 제가 수익을 냈습니다. 1년 동안. 자, 이거는 제가요 트레이딩을 안 했고 이걸 경험을 토대로 유로에 대한 매수 수익은 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비교를 해볼게요. 또 왔네. 또 왔네. 반복되네요. 테이퍼링. 또 왔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생각을 좀 한번 보이네요. 오늘 하시면서 네. 주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정말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미국이 테이퍼링, 유로가 테이퍼링, 이제 네. 또 미국 차례네. 가능성이 제일 많겠죠.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럼 유로 자리값은 어떻게 짚어보실 수 있나요? 이제 저점 돌파가 들어가야죠. 사실상 아. 저점 돌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로 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유로 차트를 통해서 지금 매도가 유리하다고 하셨으니까 자, 유로 차트 한번 보죠. 네. 자, 유로가 최근에 하락세가 굉장히 도드라지죠. 그죠? 네. 근데 추가 하락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아. 앞으로 과정이. 네. 유로 FX 차트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단에 대한 지지력이 돌파가 드러났을 시 그때부터 본격적인 매도에 대한 장세가 드러나는데 네. 시장에 대한 어떤 반영이겠죠. 통화 정책이 딱 이제 개시가 되거나 우리 어제 얘기했죠. 고용 지표에 대한 딱 발표가 있을 시 그러면은 이제 유로에 대한 본격적인 매도 랠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6개월 동안. 저는 오일은 아까 뉴스가 6개월 네. 동안 상승세에 들어간다. 이거는 조금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100% 강세는 확신할 이제 수는 없다. 네, 이거는 가능성이 높다. 아이고. 유로는. 시청자분께서 해상 거래를 터야 하나요? 돈 벌 네. 기회인데 이렇게. 근데 이제 장기 트레이딩 관점이 좀 심해요. 아. 여러분 장기 트레이딩. 단기보다는 네. 지금으로선 장기로. 장기 관점이에요. 앞으로 그러면은 단타를 보더라도 유로 매도로 보는 게 굉장히 수익성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솔깃하네요. 네. 굉장히 유리한 측면인 거죠. 네. 재밌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차트를 보니까 그 차트의 흐름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앵커님께서 차트 흐름이 보인다고 하는데 시장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시장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네, 네.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딩은 좀 다소 오래 했지만은 네. 시장에 대해서 나 이거 다 알아. 이런 분들 항상 손실 나요. 이제 뭐 이거 쉽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네. 그때가 위험한. 제일 위험할 때예요. 나 좀 제일 아는데 자만- 이러면서 들어가면 안 제일 된다는 자신할 거죠. 때 있잖아요. 시장 항상 변수가 발생하고 어떤 가능성에 대한 포착이잖아요. 그쵸. 오히려 정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네. 이게 지능이 높으신 분들이 오히려 트레이딩을 못해요. 완벽주의자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트레이딩을 못해요. 왜죠? 좀 제 번외적인 얘기인데 네. 뭐냐면은 여태까지 항상 맞춰왔거든. 네. 근데 이 금융이라는 시장 경제에 대해서 변수가 항상 발생하는 걸 고려 안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좀 좌절을 맛봐요. 음. 좌절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대응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살아남아요. 음. 어떤 리스크라든가 그런 네. 관리를 통하신 분들이. 자, 일단은 오늘 유로존 관련해서 통화 정책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네. 내일 무방을 통해서 유럽이 통화 정책이 앞으로 왜 오래 걸리는지 그 부분 사이클 한번 쫙 볼 거고, 미국 사이클 한번 쫙 볼 거고, 그러면 달러에 대한 강세 가능성이 왜 더 늘어지게 나오는지 한번 더 체크 들어갈 거고, 미국 증시가 이제 조만간 한번 큰 조정, 어떻게 보면 조정을 줄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재밌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 여러분들하고 소통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참여하시면 무료 방송 볼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